자, 여러분들 안녕. 자, 지난 첫 수업 잘 들으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제 교과서 이제 몇 페이지 쪽 갈 거냐면, 234쪽 일단 갈게요. 뭐냐면, 이제 사회 문제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안에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상식 차원에서 알아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다 여러분들과도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우리 세상 사는 얘기 한번 해보자 이거죠. 자, 근데 일단 그러면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회 문제가 뭐냐면 요거 잠깐 보셨으면 좋겠는데, 사회 문제는 우리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해가 되는 상태나 인간 행동 유형이다. 그러니까 대다수와 연관된 문제라는 거죠.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에게 연관이 된 문제. 그리고 나쁜 거란 얘기죠. 맞죠? 자,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고, 자,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사회 문제들이 있냐면, 한쪽 쭉 보시면, 자, 뭐 노동 문제, 그 다음에 불평등 심화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뭐 간단히만 보면 계층 양극화, 뭐 경제적 불평등, 성별, 뭐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 뭐 이런 거 있을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이번 시간에 뭐와 뭐에 초점을 맞춰볼 거냐면, 이번 시간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3차 시에 걸친 우리 성별 갈등 문제. 요새 이거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 주제로 선택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어디 있냐면, 일단 교과서에도 이건 있는데 몇 페이지냐면 자, 여기 있습니다. 230페이지. 230페이지 있으니까 이거 잠깐만 볼게요. 자, 저출산 고령화. 이렇게 저출산 고령화. 자, 이거 얘기할 때 가장 쉬운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세대들, 여러분들 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자식들이 많이 낳았을까, 적게 낳았을까? 그때 엄청 많이 낳았죠. 제 아빠만 해도, 제 아버지만 해도 2남 4녀야. 6명의 자식을 둔 거죠, 우리 아버지들은. 근데 저는, 저랑 한 명 더, 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족의 수를 세보시면 대충 감 오실 겁니다. 옛날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르다. 근데 중요한 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아, 이거 수업 시간에 했어야 되는데. 진짜 짜증난다. 여러분들 결혼할 거예요? 그러면 결혼하면 애긴 낳으실 겁니까?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그리고 애기를 낳으면 몇 명 낳으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뭔 얘기 같죠? 그런데 이미 생각은 20대 초반부터 막 결정들 많이 하더라고, 대학생쯤 되면. 제가 고등학교 있을 때 물어봤는데 고등학교 학생들도 많이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옛날보다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 이건 진짜 수치를 말해줄 순 없지만, 제가 10년 전에 학교 근무할 때 학생들한테 물어봤을 때랑 최근에 물어봤을 때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해도 좋다. 근데 애기는 안 나겠다. 우리가 이걸 딩크족이라고 하죠. 이렇게 딩크족 하겠다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제 주변에도 꽤 있습니다. 오, 굉장히 많이 사회가 바뀌었죠.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지만, 이게 과연 교과서만의 문제인가? 교과서 안에서만 볼, 그리고 여기서 잊어버릴 내용인가? 그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일단, 자, 최근 우리 사회는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있다. 근데 반면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노인 인구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거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원인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자세하게 분석할 건데, 뭐 왜 아기를 안 낳을까? 이건 좀 이따 자세하게 분석할게요. 뭐 양육비 부담, 뭐 그다음에 인식 변화, 맞벌이 부부 증가 이런 거 있고요. 그다음에 할아버지들이 많이
생기는 거는, 늙어가는 거는, 어, 생- 의료기술 발달, 그 다음에 생활 수준의 향상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것도 사회 문제야. 그래서 해결을 해야 돼.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 일할 사람들, 우리 사회가 늙어간다는 거잖아. 왜냐하면 애기 안 낳고, 그 다음에 기존에 계신 분들은 더 늙어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 힘들어지겠죠. 저도 지금, 저는 아직 젊은데, 한 20년 되면, 삽질 한번 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그 다음에 뭔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우리 사회에 노동력이 부족해지고, 그러다 보면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죠. 자, 이거에 대한 이제 해결 방안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 어떤 거였냐면, 일단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된다. 어떤 비용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린이집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연금 문제, 정년 조정, 뭐 일자리 관련이겠죠.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이제 교과서에서 잠깐 훑어봤고요. 훑어봤고, 그 다음에 PPT 통해서 좀 더 자세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문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죠. 혐오 범죄 문제, 뭐, 실업률 문제. 이것도 진짜 실업률 갖고도 여러분들하고도 얘기 많이 해야 돼, 이거. 이거 수업 내용이 아니야. 이건 현실이야, 현실. 그 다음에 소득 불평등 문제. 우리나라에 수 없는 사회 문제가 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갈등 문제도 있어, 갈등. 뭐, 빈부격차 문제도 있고요. 자, 이런 사회 문제가 많이 있고, 이제 해결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자, 디딩 퀴즈. 지난 시간에 첫 선을 보였는데, 원래 이거 교실에서 뭐든 만들어 놓고 해야, 제가 하리보 던져주면서 해야 더 재밌는 거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 문제는 1번. 사회 문제는 어느 사회나 같게 나타난다. O야 X야. 당연히 X죠. 너무 쉽다. 맞죠? 합계 출산율이란 한 사회 출산 가능한 연령의 여성이 평생 낳은 자녀의 수이다. 맞죠? 이거 맞습니다. 출산율이란 건 여성이 자신이 평생 낳은 자녀의 평균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게 높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생산이 가능한 인구는 15세부터 64세까지다. 이것도 맞습니다. 초반에는 이걸 형광펜으로 하는 게 낫겠다. 오케이. 그 다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녀 양육, 교육 비용 등에 대한 사회적 분담도 필요하다. 당연히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사대부중에서 이거 사대부중에 계시는 함성규 선생님은 이거 잘못했죠? 동생이 2명 있다. 올까 있을까? 요거 수업 시간에 막 뭐냐? 실제 수업 시간에도 이거 하면 이거 어떻게 했죠? 막 이렇게 막 난리 치는데 어쩌겠습니까? 제 마음이죠. 맞추면 먹는 거고 못 맞추면 못 먹습니다. 자, 올까 있을까? 이거는 당연히 X입니다. 저는 한 명 있습니다. 한 명. 동생이 여동생일까 남동생일까? 나중에 수업 시간에 얘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 자, 아까 우리 교과서에 본 것처럼 사회 구성원 대다수에게 해가 되는 상태. 해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돼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혐오 범죄. 이거 해결해야죠. 맞습니까? 실업률 해결해야 됩니다. 소득 불평등 해결해야 되고, 저출산 고령화 해결해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하게 다룰 성별 젠더 갈등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맞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그래프 같은 거 많이 갖고 왔는데, 우리 사회 시간에 이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1학기보다, 우리 지형 이런 거보다, 내 이쪽을 더 좋아해. 왜? 이게 말할 거리가 많거든. 지형이나 이런 거 보면 말할 거리가 많이 없어. 근데, 이런 것들은 말할 거리가 많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노가리 까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이걸 더 노가리 깔 수가 있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 자,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드는 반면 노인 인구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너무 쉽죠? 아기는 안 낳고 사회는 늙어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 교과서에 보시면 생강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지하철 제주도에는 없죠. 서울 가야 탈 수 있는데, 뭐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노약자석이 이거밖에 안 됐어. 나머지는 다 젊은 사람들 여기 앉아 있는 자리고, 근데 최근에는 노약자석이 이렇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당연하죠. 사회가 점차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아이는 줄고 있고, 이런 걸 반영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왜 아기를 안 낳을까? 자, 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왜 이게 아기 안 낳을까? 자, 혹시 수업 시간이었으면 여러분들한테 의견을 들어볼 건데, 맞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한다면 아기 안 낳는다. 왜일까? 제 주변에 많아. 근데 들어보면 이게 좀 굉장히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합니다. 이렇게 해가 2014년부터 18년까지 맞벌이 부부가 꽤 증가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을 좀 펴볼까? 맞벌이가 증가하면 왜 아기를 낳기 힘들까? 그렇죠. 애들 케어 누가 할 거야? 그렇죠. 그거 갖고도 굉장히 부부간의 갈등도 꽤 있습니다. 맞죠? 옛날에 우리 한 1960년대 70년대에는 그 당시에는 홀벌이, 그러니까 뭐 남편이든 여성이든 혼자 나가서 보러 오고 남은 사람은 집에서 애 보고 이렇게 하는 케이스도 많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애기들 많이 낳으라고 장려도 했고, 근데 이제 맞벌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죠. 이게 교과서 내용이 아니고 여러분들 미래라니까. 맞죠? 여러분들 일 안 할 겁니까? 여러분들 지금 공부하는 이유 뭐야? 당연히 나중에 직업 가지려고, 좋은 직업 가지려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다 이제 직업을 가지겠다는 얘기는 다 맞벌이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결혼하면. 맞죠? 그러면 애 갖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숫자를 뭐 낳을 수는 있겠으나 숫자를 줄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들어가는 돈이 만만치 않다 이거죠.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애 낳아서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당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3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보면 그렇죠? 한 명에게 들어가는 총 양육비 뭐 요때부터 뭐 이거 2천만 원, 2,600, 5천, 3천, 3천, 대학생 5천이니까 다 합치면 얼마야? 8천에 8천에 1억 천에 1억 6천에 대충 어림 잡아서 이건 2억 잡았네요. 그러니까 한 명당 2억이야. 한 명당 2억입니다.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곱셈 잘하죠? 애기 3명 나면 6억. 자, 우리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 박수 쳐야 됩니다. 야, 박수 쳐야겠죠? 박수 쳐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애기 10명 낳으면 몇 명 있어야 됩니까? 아, 얼마 있어야 됩니까? 20억. 애기 5명만 있어도 10억. 뭐 굉장히 쉽죠? 말로 하니까. 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담이 된다 이거죠. 너무 크게. 맞습니까?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게 왜 이렇게 늘어납니까? 이게 다 학원비. 여러분들 학원 많이 다니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뼈 빠지게 여러분들 학원 보내는 거야. 학원에서 놀고 막 수업 안 듣고 하면 진짜 생돈 날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원을 갔으면 열심히 하시고 학교에서 열심히 하시고, 오케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에는 결혼할래 안 할래 이렇게 물어봤더니 웬만하면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런 얘기인 거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렇게 37%인데 이제 쭉 변해 왔더니 이제 2016년, 이것도 한 4년 전이야.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많이 변했겠죠. 맞습니까? 지금 뭐 2016년만 해도 결혼 40% 정도 하겠다. 근데 51% 절반 넘게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아,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받고 싶네. 맞죠? 근데 이제 2020년이야 지금. 그럼 어떻게 됐을까? 저는 더 이 간극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을 거라고 추론을 해봅니다. 이게 원인인 거 알겠죠? 이게 피부로 맞았죠? 맞죠? 자, 그러면 고령화의 원인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우리 고령화에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늙어갈까? 일단
이게 좋은 건데, 좋은 건데, 좋죠. 의학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죠. 맞습니까? 옛날에 뭐 50년대 의학 기술가 지금 뭐 생명 유전의 비밀까지 다 풀어내는 이 상황에서 너무 발달했죠. 맞습니까? 각종 최신 기술 도입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잘 안 돌아가셔. 맞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신다는 건 그만큼 나이를 계속 먹는다는 거니까 이제 고령화의 원인이 되겠죠. 의학 기술의 발달. 자, 그러다 보니까 기대 수명도 늘어납니다. 우리 70년도에는 남성은 한 60세, 여성은 65세. 자, 보통 이게 이 그래프가 좀 여성이 남성보다 조금 더 오래 산다는 게 기대 수명이 좀 높아. 왜일까? 이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성은 술 담배 많이 하니까 여성보다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된다는 건데 최근에는 어떻게 될까? 그쵸? 근데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제 우상향 하고 있죠. 50세였다가 60세였다가 이제 2015년도 거야 이거. 아, 너무 옛날 자료 갖고 왔나? 미안해. 근데 추세상 이렇게 더 그리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거의 80세, 여성은 85세. 우리 할머니도 지금 92세셔. 정정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의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우리 50년대 때는 진짜 너무 너네 잘 모르지? 저도 잘 모르는데 우리가 배우죠. 1950년대, 60년대는 하루 세끼 하루 세끼 밥만 잘 먹어도 풍족했어. 맞습니까? 근데 지금은 생활 수준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하루 세끼 먹는 건 거의 기본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생활 수준이 이렇게 향상되다 보니까 자, 이렇게 기대 수명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고령화 원인 살펴봤고요. 이거 다 이해되죠? 맞습니까? 우리 삶의 모습이야. 이거는 교과서 내용이 아니야. 쉽게 말해서.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닥치게 될 미래이기도 합니다. 왜 안 넘어가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이런 것들이 필연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현상이긴 한데 문제점을 유발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자,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일단 이렇게 망치질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될 사람들이 보통 우리가 좀 젊은 사람들이죠. 뭐 20세, 30대, 40대, 50대 맞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야, 줄어난다는 거야? 줄어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생산 가능 인구 아까 15세부터 64세 맞죠? 이런 생산이 가능한 인구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 생산 가능 인구가 이거 또 같은 색깔로 됐다. 미안해. 색깔 바꿀게요. 또 이럴 줄 몰랐네. 이 생산 가능 인구 자 15세부터 64세 이건데 이거 연한 파란색 요건데 점차 이 비율 중에서 점차 이제 줄어가고 있습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근로인구 진짜 제대로 일하는 나이는 25세부터 50세까지. 근데 이걸로 따지면 더 줄고 있죠. 맞습니까? 이 진한 파란색. 결국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야. 맞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의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다. 좋은 뉴스입니까? 나쁜 뉴스라고 보는데 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보시면 증가 각 대별로 인구 중감률 보면 65세 이상만 쭉 늘어나고 나머지는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맞죠? 국가 경쟁력 악화. 자,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이거 아까 우리 잠깐 얘기하고 넘어갔던 건데 나이 먹으면 자녀들이 부모님 잘 모시잖아. 맞죠?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자녀의 숫자가 많고 부모의 숫자가 적으면 모시기가 쉽겠죠. 맞습니까? 약간 분담도 되고 하니까 뭐 쉽게 말하면 10명이 한 명 모시면 10분의 1로 부담이 줄잖아. 맞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모셔야 될 이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이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 명이 10명을 모셔야 되는 경우도 올 수 있는 거죠. 10배가 되는 거야. 이때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담이 엄청나게 크겠죠. 자,
노인 한 명당 부양 생산 인구. 자, 보시면 원래 2014년에는 우리 노인 한 명당 5명이 모셨습니다. 2014년. 오케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노인 한 명을 5명이서 모신다는 얘기야. 이해되죠? 그럼 5분의 1 정도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노인 한 명을 2036년에는 2명이서 모셔야 돼. 부담이 늘었어, 줄었어? 엄청 늘었죠. 맞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부양비가 그냥 부양비 이런 거 잡 필요 없어. 그냥 엄청나게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당연하겠지. 이런 부담도 엄청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이런 얘기까지는 하기 싫은데 이제 버려지는 노인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죠. 자녀들한테나 뭐 이렇게 안 좋은 면이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 이제 결론이 좀 있긴 있어야 되는데 좀 이따 나중에 할게요. 이것도 현실이에요. 좀 다르죠, 여러분들. 교과서 뭐 시험을 보기 위한 공부가 아니고 여러분들 지금 인생 공부하는 겁니다. 자,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대책이 마련돼야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것도 문제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좀 살펴보자는 건데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 자, 일단 저출산 문제는 어떤 식으로 좀 보고 있냐면 일단 저출산 문제는 일단 애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애 낳는 거잖아. 아예 안 낳는 거잖아. 뭐 시간도 없고 바쁘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맞죠? 그 문제를 해결해 줘야겠지. 일단 부부가 육아를 같이 책임지고 있는 문화. 오케이? 맞죠? 옛날에는 엄마만 책임지고 있다는 이렇게 뭐가 좀 있었는데 요새는 이런 문화가 좀 생겨나야 되고요.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도 남성들도 쓸 수 있도록 맨날 뭐 여성만 쓰는 게 아니고 남성도 쓸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 또한 자, 그 다음에 어린이집이 잘 많이 있어야겠죠. 이렇게 맡기고 일하러 갈 수 있어야 되니까 맞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거고 또 조금 더 뭐 여긴 없지만 한국에는 또 뭐가 추가돼야 돼? 그러면 어떤 내용이 추가돼야 됩니까? 그럼 양육비 지원이라든지 양육비 지원.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원이 좀 돼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냥 메모장에 써야겠다. 잠깐만. 오케이.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양육비 지원이 여기 들어가면 좋겠죠. 아까 돈이 좀 모자랐기 때문에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쪽 해결을 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우리 맞죠?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일단 노후되면 소득이 없어지잖아. 이게 진짜 큰 문제야. 왜냐하면 공무원도 몇 살 때까지 그만둡니까? 60세. 뭐 어라운드 60세죠. 맞습니까? 근데 그건 공무원이니까 가는 거고 일반 회사 들어가면 뭐 50세, 55세 정도에 다 그만둡니다.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데? 소득은 어디서 나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정년을 늘리자. 정년을 60세가 아니고 65세, 뭐 70세, 뭐 이런 식으로 늘리기 위해서 독일이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 연금 지급. 우리 돈 벌 때 돈을 모아서 나중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을 지급해주는 방향으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과 연관된 거야. 여러분들 다 알아야 돼. 맞죠? 자,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도 연금 내용이 많이 나오네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플러스 더 많이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기사를 제가 준비를 안 했는데 준비했어. 자, 제가 우리나라는 진짜 실제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기사를 하나 갖고 와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2021년 예산안 우리 정부가 내년에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건데 뭐 고용 안전망 20조 투입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자, 좀 볼게요. 그러면 저출산 고령화 여기 좀 정의가 되어 있네요. 자,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일단 자, 좀 확대해 볼까? 그치. 이렇게 확대를 하겠습니다.
자, 영유아 보육료 지원 단가 상승. 자,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저출산 고령화 대응, 이 정부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줄로 해봐야지. 라인.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원 단가 인상. 자, 보육료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초동 돌봄 인원 확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령화, 기초연금, 아까 연금 얘기 있었죠. 그 다음에 노인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 주겠다. 60세, 65세 넘어서더라도 더 만들어 주겠다. 그 다음에 노인 돌봄 지원. 자, 이런 식의 뭐 디지털 돌봄.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정부도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식의 대책들을 내놓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이고. 자, 그럼 우리 이제 정부의 정책까지 우리가 좀 확인을 했고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건 잠깐만 돌아볼게요. 우리 몇 살까지 산다 그랬어? 거의 90세, 거의 조금 길면 거의 이제 100세 시대죠? 맞습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것도 2010년 얘기야. 2010년 뉴스야. 2010년 기사야. 왜냐하면 지금 무슨 얘기까지 나오고 있냐면 120세 시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가. 자, 그럼 생각해봐. 자, 여러분들이 인생을 한번 짜보자. 이것도 원래 실제 수업에서 했어야 재밌는 건데. 학교는 20살, 25세까지 다니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직장 들어가. 그 다음에 한 뭐 60세까지 일한다고 쳐. 그럼 나머지 100세 시대 하면 40년이 노후인데 중요한 건 더하기 20년이 더 추가된 거야, 지금. 120세까지 하면.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은 진짜 120세 시대 될 거야. 의학기술. 지금 에이즈도 뭐 해결된다 맞네. 막 이런 소리 나오고 있어, 지금. 어떻게 할래요, 여러분들? 뭐, 저도 문제야, 저도. 저도 근데 이제 판 짜야 돼. 맞습니까? 자, 여러분들도 다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뭐 나이 안 먹냐? 뭐 지금 언제까지 지금 14살, 15살 할 겁니까? 그쵸? 근데 물론 지금 여러분들 이르다 할 수 있겠어. 아직 1학년들이니까. 근데 언제까지 이르다 할 건데? 미리부터 그러면 지금 난 안 이르고 지금부터 열심히 조금 고민 좀 많이 해보고 미래를 읽어보고 미래와 관련된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소양을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할까 아니면 게임에 빠져 있는 게 중요하지? 세상은 엄청나게 빠르게 변합니다. 맞죠? 나 지난 시간에 인공지능 얘기했죠. 그 속도에 따라가지 못하면 여러분들 쉽지 않을 거야. 맞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준비를 하고 지금 뭐 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걸 나중에 변화된 걸 받아들일 수 있게 여러분들의 소양과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어떻게? 독서를 통해서. 책을 많이 읽으셔야죠. 만화책 말고 미래와 관련된 책. 여러분들의 그릇을 넓혀줄 수 있는 책. 저 중학교 1학년인데도 책 많이 안 읽었다? 좀 조금 늦었다고 봅니다. 초등학교 때 엄청 많이 읽었어야 돼, 이미.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책을 지금 시간 있을 때 온라인 할 때 온라인 2시간 만에 다 끝내놓고 나가서 노는 것보다 그 시간에 학원 가기 전에 여러분들 서점 가서 진짜 나는 이제 나와 미래와 관련된 연관된 책 엄청 많아 진짜. 그 책들을 꼭 읽고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번 꿈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업하는 게 내가 이제 이쪽 파트를 좋아하는 이유 알겠죠? 아까 1학기 했던 보다 1학기 했던 거보다 이쪽 파트를 좋아하는 게 요거 지형 쪽 요런 기호나 지형 쪽은 솔직히 내 스타일 아니야. 근데 2학기 때 쪽은 내 스타일이야. 왜냐하면 신문에서 볼 수 있고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수업할 맛이 납니다. 노가리가 좀 많이 들었지.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저출산 고령화 했고요. 이것도 여러분들한테 제일 심각한 여러분들한테 이슈를 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준비되고 있는 우리 젠더 갈등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자꾸 얘기하는데요. 변명 중에서도 가장 어리석고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입니다.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뭐 맞죠? 시간 많습니다. 시간이 나오고 할 거 없으면 일단 서점을 가세요. 서점 가시면 갑자기 사고 싶은 책, 읽고 싶은 책이 보일 겁니다. 못해도 2주에 한두 권은 꼭 읽읍시다.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그릇을 크게 넓히는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